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네 번째 영상. 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만, 정신이 없는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깜놀할 만한 소식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말하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 놓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임영웅님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인성 자체가 너무 바르고 나아가서는 세대를 통합하는 이 노래에 깊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나아가서는 이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 임영웅님이 거론이 됐어요. 굉장히 좀 요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MBN 뉴스파이터에서 활동을 중단한 이 현철 가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제가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현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3년 전 음악 무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을 중단하게 돼요. 기존에는 이제 트로트 4대 천왕이라고 해서 뭐 송대관님, 태진아님, 설운호님과 함께 정말 4대 천왕이라고 불렸는데, 이 3년 전 무대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5년 전에 했었던 경추 디스크 수술이 회복이 굉장히 더뎌지면서 결국에는 복귀를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경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게, 저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나 건너 선수들을 아는데, 이 경추를 잘못 다치면요,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하고, 수술을 했을 경우 발끝까지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비 증세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 현철님도 같은 이제 큰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실 이 노래가 이렇게 출세하는 노래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 아내분에게 직접 이제 활동을 중단한 이 현철님에 대한 근황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 봤더니 5년 전쯤 경추 디스크를 다치며 신경에 문제가 생겨 인지 기능이 저하돼. 보세요. 이게 그냥 움직임 자체만 저하되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 자체가 저하돼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우리가 건강검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운동도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고령이다 보니까 회복 자체가 좀 상당히 느린 편에 오게 됐다. 이 경추 디스크가 나가면서 신경이 좀 잘못됐고 인지 기능이 전화돼서 집에서 이제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연세가 있으시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을 아내분이 직접 하는데 굉장히 착잡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간간히 가요 무대라던가 지방에 꼭 가야 하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는 꼭 이렇게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같이 가도 자기의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무대에 딱 오르면 이제 또 자신이 아팠던 걸 잊어버리고 무대를 끝나고 내려와서 하는 말이, 이게 되네. 가끔 놀아야겠다. 노래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쉽게도 방송이나 큰 행사 같은 건 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 앞에 좀 나설 수가 없다.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스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현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전 이제 2021년 5월 달쯤에 이 현철 선생님이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에 대한 감회라던가 여러 이야기, 봉선화 이야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투병을 겪으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에 대중들이 굉장히 좀 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뭐 워낙 히트곡이 많고, 이 봉선화 연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응원하는 뭐 수많은 이제 가수들이 있겠죠. 수많은 가수들이 이렇게 현철 선생님의 노래를
꾸준히 불러왔었다. 이 수많은 후배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후배들이 이제 불렀던 이 노래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게 부르더라. 그게 참 놀랍다. 그리고 후배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 굉장히 많이 눈물을 쏟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현철님의 아내분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결국에는 뭐 이겨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 역시 이 내 마음 별과 같이 이 무대가 아마 사라이 콜센터 때 2021년도 5월 달쯤에 임영웅이 불렀던 무대예요. 이 노래가 사실 뭐 워낙 이 현철 선생님의 또 굉장한 히트곡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을 뭐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현철 선생님이 집에 계시면서 이런 노래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눈물이 많이 흘렀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너무 고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병마와 싸우시면서 자신은 잊혀지는 가수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후배 가수들로 인하여 자신의 노래가 다시금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하다 보니 아마 임영웅님의 노래 무대를 안 보셨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트롯 가수들 중에서 현철님의 노래를 커버한 분들 중에서도 임영웅님만큼 큰 유명세를 가진 가수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임영웅님이 부른 내 마음 별과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크게 감동을 하셨을 현철님인데 최근 너무 속상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 참 입에 담기 힘든 이런 가짜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현미 선생님 빈소에 뭐 휠체어를 타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런 가짜 뉴스를 접하게 된 아내분께서는 정말 너무 속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참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유튜버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 가짜 뉴스 유튜버들을 어떻게든 잡아내야 할 텐데 사실 뭐 현철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 나아가서 우리 아티스트인 임영웅님까지 정말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 빨리 이 나라에서라도 아니면 뭐 유튜브 측에서라도 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현철 선생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노래 그리고 후배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고마워하고 눈물 흘렸다. 자, 이런 얘기만 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가요계의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료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면서 또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뭔가 가슴이 뭉클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찐사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이렇게 최고의 슈퍼스타로 만든 가장 큰 영향력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이다.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의 인기를 만들어낸 정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요. 결국에는 이런 수필에도 잘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나씩 한번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반응 없는 짝사랑 하던 때가 그립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기에 가슴에 품게 되었을까? 상대방이 나란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그의 어떠한 끌림에 끌리고 빠지고 흠뻑 젖어간다. 대부분 그런 이유를 꺼낸다. 환상이거나 착각이거나
오해도 가끔 성분표에 숨겨져 있는 경우도 나는 보았다. 자,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순수한 마음을 보유한 이들에게서 보았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임영웅님의 팬이 영웅시대의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대부분 1대1 연애 가능한 상대방끼리 따져보는 사랑 방정식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건 다르다. 나만 혼자서 그가 좋다. 그가 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나를 알릴 기회도 없었고 그 앞에서 알짱거릴 수도 없이 대면할 찬스가 전무한 일상이기 때문이다. 흔한 예를 들어보자. 유명한 연예인, 인기 있는 아티스트와 그를 흠모하는 팬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팬들 앞에선 단 한 사람의 아티스트에게 천둥번개의 위력도 제압할 만한 환호와 함성과 기절할 만한 열광을 쏟아내는 하늘색 물결의 영웅시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모든 걸 내어놓는다. 지나간 내 청춘에 이런 느낌, 즉 사랑하고픈 마음은 없었다. 내가 가진 것, 말만 해라. 다 내게 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리라.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내 생명인들 무에 아까우리. 넌 이미 우리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았나. 죽을 병에 걸려 마지막을 향해 손가락을 접으며 지나던 나날들, 삶의 목표도 살아야 할 이유도 다 잃고 표정 없이 간신히 숨만 쉬던 날들에 조용히 노래가 들리고 선한 얼굴에 잠잠히 미소 지으며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소곤대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우울했던 가슴을 뻥 뚫어준다. 급하지 않게 밝은 태양을 데려온다. 굉장히 좀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칼럼 내용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 부모님을 향해 한 번쯤 생각했을까? 배우자를 향해 계획인들 했을까? 자식을 향해 어쩌면 생각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생판 남의 자식, 그들에겐 완전한 타인인 아티스트 임영웅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영웅시대라고 감히 찬명할 수 있다. 내가 보고 느낀 확실한 실상이다. 그냥 다 주고 싶다. 꺼지지 않는 불길이다. 한번 지펴진 불씨가 자칫 쓰러지기라도 하련만 계속 커진다. 타면서 그 불씨에 접촉되어 활활 타오르며 주위에 서성거리는 을씨년스러운 마음들을 슬쩍 건드린다. 표시 안 나는 작은 위로가 되더니 급기야는 뜨겁게 포옹해주면서 완전한 온기를 부어준다. 이리와 함께 따뜻함을 나누자. 소진되지 않는 불씨가 우리 곁에 있단다. 너도 느껴봐. 다단계 피라미드 현상으로 급한 물살을 타고 늘어나는 영웅시대의 숫자다. 짝사랑이 아님을 보게 된다.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 어렵다.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따질 필요가 없다. 지금 상태를 주시하면 임영웅을 향한 영웅시대의 마음은 이해하기 쉽다. 노래를 진짜 잘해서 내 마음 송두리째 빼앗긴다. 잘생겼다. 귀엽다. 뛰어난 기럭지가 정말 모델 같다. 가창력 죽여준다. 3단 고음이 힘안 들이고 천장을 뚫는다. 매사에 진정성이 보인다. 착하다. 순진하다. 축구도 잘한다. 심폐소생술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기도 한다. 인간관계가 뛰어나 소속사 대표님과도 의리를 지킨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줄을 잇는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는 점들이라 영웅시대가 그를 사랑한다. 한편 임영웅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론이 성립되기 전에 하늘색 물결을 이루는 영웅시대가 존재하게 되었다. 임영웅이 영웅시대의 찐으로 감사드리고 영웅시대를 전 우주에 충만한 별빛으로 추앙하며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기울여 소중하게 보답하는 사랑을 보여준다. 짝사랑 아닌 주고받는 찐사랑이다. 결론 내릴 수 있다. 임영웅은 그냥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되었고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영웅시대가 여기저기 생겨나며 사랑을 모으기 시작했고 힘을 합하기에 열정을 다하면서 점점 거대한 임영웅 사랑이 모임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역시 세상을 향한 선망의 대상은 선하고 착합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한 인간, 착한 사람, 사랑스러운 인격을 지닌 인간이다. 목마른 대중들에게 가뭄에 살짝 비친 단비처럼 나타나 인간이 아티스트가 바로 임영웅이다. 그가 얼굴을 보임에 그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은 열광한다. 한순간에 거짓도 없다. 말이 쉽지 숨쉬는 순간순간이 온통 진실로만 채워지기엔 세상이 허락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임영웅은 그리 산다. 그래서 영웅시대가 그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그들에게선 진정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 그리고 물들인다. 세상에선 불가능이라 묻혔던 진실한 사랑이 영웅시대와 임영웅 사이에서 싹이 트고 세상을 덮을 만큼 크게 번져가고 있다. 이 마지막 단락이 가장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인기 있는 스타 요즘 굉장히 많죠. 하지만 결국 대중들이 사랑하고 대중들이 열광하게 되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칼럼에서 쭉 적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은요, 결국 선함에서 나온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함 속에서 나오고 있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탄생하게 만들었고, 그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탄생하는 것에 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한 역할은 그저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네, 요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졌던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거짓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가수들과 연예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넘쳐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들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 덕분에 이런 기사도 유의미합니다. 오디션 스타가 뜨는데 원로는 몰락하고 있다. 트로트 부흥의 그림자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탑6 멤버들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임영웅님은 방송 출연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다른 트롯맨들은 활발한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불타는 트롯맨으로 대표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스타가 되면서 트로트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원로 가수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임영웅님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뛰어넘었지만 기존의 이 원로 가수들은요, 이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만이 유일하다라고 말해요. 아니면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마스터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결국에는 20, 30년 차의 경력을 가진 오디션 원로 가수의 대우는 오디션 스타들의 등장 이후로 헐값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업계에서는요, 이 원로 가수의 행사비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오디션 스타들은 3,500만 원에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는 요구를 하여 그 몸값이 껑충 뛰었다라고 합니다. 2배 이상 뛰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단순한 인기에 따라 몸값이 올라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비 폭등에는 오디션 스타들을 관리하는 대형 기획사들의 입김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을 해요. 전문성이 있는 대형 기획사를 끼지 않고 지인, 가족과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대부분의 원로 가수들의 경우는요, 협상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치솟고 있는 오디션 스타의 행사비를 맞추기 위해서 행사 주최 측에서 이제는 원로 가수의 섭외를 줄이고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 원로 가수들 2명 쓸 돈을
오디션 스타들에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디션 스타는 뭐 앞에 말했던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이런 출신의 가수들이죠. 결국 탑6 멤버들을 대부분 말한다는 거 보여줘요. 결국에는 이 원로 가수들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거나 처우를 맞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없어서 이제는 원로 가수들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아픔을 다루던 특성이 흐려졌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이제는 트로트의 성격 자체가 어떤 말이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억울했던 한을 담고 뭔가 깊은 슬픔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현 상황을 담고 있는 신세대 트롯이 유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표적 사례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임영웅님 같은 트로트 오디션 출신 가수들은 기존 원로 가수들과 장르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라고 불리는 걸 일단 좋아하지 않고 내 노래만큼은 우리나라 전통가요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힌 이 원로 가수 이미자 선생님의 말이 의미심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960년대 정통 트로트와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장악한 빠른 템포의 트로트는 이름만 같을 뿐 성격은 크게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음악 평론가는 뭐라고 했냐면 요즘 트로트 노래들은요 고음 위주로 드라마틱하게 구성됐거나 중독성을 노린 후크송이 지배적이다. 후크송은 이제 클라이막스, 후렴구가 이제 반복되는 걸 말을 하죠. 그리고 시대적 아픔을 다루던 정통 트로트의 정체성은 이제 원로 가수들 이후로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대중들이 문제는 이런 오디션 트로트 스타들의 노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 가수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급진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가수 임영웅처럼 9세대가 공감할 만한 감수성 짙은 노래를 노래하면서도 신세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하는 시도가 많아져야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에는 현재 트로트 오디션 스타들 대다수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화된 노래들 위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로 가수분들은 굉장히 정통성 있는 노래들만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 결국에는 원로 가수들과 현재 가수들 사이를 굉장히 갈라서게 만드는, 그러니까 장르가 아예 구분되어져 버리는 이유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신세대를 위한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하면서 9세대가 공감할 만한 감수성 짙은 노래까지 할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원로 가수에서 신세대 가수로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굉장한 교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 간의 격차를 너무 극심하게 벌어지지 않게 가요계에서조차 굉장히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임영웅님이 이 정통가요에서 신세대 가요까지 흐름을 바꾸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수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음악평론가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평가는 당연하거니와 그 역할이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해내고 있는 그 역할이 정말 깜놀할 지경이다. 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저런 역할을 하는 가수가 없었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엄청난 세대 교체가 심각해지면서 가요계가 갑자기 한쪽이 무너지는 그런 역효과가 났겠죠.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존재 덕분에라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방지하고 있다. 이것이 임영웅님의 가요계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그런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 임영웅님이 해내고 있으니 엄청나다, 어마무시하다, 이런 이야기 당연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 소식이 또 하나 들려옵니다. 자, I'm Here the Final 미국 개봉. 행복하다. 추억하여 좋다. 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요. 임영웅님이 이제 직접
이 스크린X 상영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소감 발표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영웅시대를 위한 아주 특별한 개봉 소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저도 한국에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영웅시대와 함께했던 I'm Hero 전국 투어의 행복한 순간들을 다시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에 계신 영웅시대 여러분들도 I'm Hero The Final을 통해 생생한 콘서트 현장은 물론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모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와주실 거죠? 4월 14일 I'm Hero The Final 미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행이라면서 직접 영상 편지를 이렇게 남긴 거죠.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임영웅님의 영화를 보기 위해 제가 아침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말레이시아라던가 동남아 일대 인도네시아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까지 LA 콘서트에서 관통되는 임영웅님의 이런 해외 활동이 콘서트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도 굉장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를 보기 위하여 방문하는 수많은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이요. 끊임없이 어떻죠? 몰려들고 있다. 이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가 과연 몇이나 있겠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요. 그야말로 이 영향력은 정말 어마무시한 상태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사실 단순히 인기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마지막 문구를 설명드렸죠. 역시 세상을 향한 선망의 대상은 선하고 착합니다.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살짝 섞자면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는 성인 군자 또는 종교에서 신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선함의 대표 주자이며 사람들에게 선함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안티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임영웅님을 신봉하는 그런 종교 수준 아니냐. 근데 종교의 탄생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결국 그 종교를 설파했던 지도자들의 행태에 따라서 수많은 신자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영웅시대는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악하다거나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영웅님처럼 착하고 선하고 생활 자체에 거짓이 없는 진실되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노래를 통하여 나에게 위로까지 선사해주니 뭐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사랑하듯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깊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잘생겨서 그냥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가수와 함께 평생 덕질하고 싶다. 이 가수를 끝까지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너무 웅뽕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나아가 저희 어머니 수엄맘님 채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컨텐츠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만관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